어머니는 잭 처칠과 웨이마우드에 가서 10일 동안 로열 호텔에서 머물렀다. 거기서 어머니는 4월 24일에 필자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다. 이곳은 평화시에는 매력적인 바닷가 휴양지임에 틀림없으나 그 아름다운 금빛 모래사장엔 육중한 철조망이 있구나. 이 모든 것은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란다. 지난 밤에는 공습 경보가 있었단다. 비행기들이 버밍햄 상공을 날아갔다는 거야. 나는 아주 피곤하단다. 이 호텔은 매우 안락한 곳이지만 음식은 따분해. 더 타임스지를 보니까 지난밤에 런던에는 공습 경보가 있었다더구나. 클레멘타인이 원기가 회복되어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윈스턴은 워싱턴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북아프리카에서의 전쟁은 끝이 났기 때문에 루스벨트 대통령을 다시 만나야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그의 의사들은 현재로서는 비행기 편으로 오랫동안 여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윈스턴은 5월 4일에 퀸 메리호를 타고 떠났다. 윈스턴이 미국에 가고 없는 동안 클레멘타인은 차트웰에 가서 거의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런던에는 1년의 야간 공습이 있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이 시골에 가 있는 동안 근처에서 폭탄이 2개 터졌다. 차트웰에 있는 동안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에게 편지를 보냈다. 차트웰은 아름답게 보이는군요. 윌 가든 뒤에 있는 숲속에는 진달래가 피어있고 회색의 벽에는 장미가 처음으로 피었어요. 그리고 분홍색 참의아리 속의 식물이 장미원의 서쪽 벽에 걸려 있어요. 등나무는 꽃잎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저는 당신의 그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었어요. 물고기들은 물 표면을 반짝이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계곡에는 외가리 한 마리가 경계라도 하듯이 꼼짝 않고 있었어요. 차트웰에 있는 동안 클레멘타인은 건강을 회복해 가지고 위원회의 일, 접대하는 일, 그리고 모금 여행에 다시 나섰다. 윈스턴은 워싱턴을 떠나 알제리로 향했다. 그리고 지브롤터에서 그는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편지를 써 보냈어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나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 편지를 받았소. 해리 홉킨스와 그의 부인은 아주 유쾌하고 친절했소.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은 실제로 항상 집에서 떨어져 있었다오. 그들은 내가 당신과 같이 오지 않았다고 야단들이었소. 그래서 다음에는 틀림없이 같이 오겠다고 약속했지요. 대통령과 나의 우정은 크게 좋아졌다오. 그 다음날 윈스턴과 그의 일행은 알제리로 여행을 계속했다. 알제리에 도착한 윈스턴은 항구 위의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커닝햄 제독의 별장에 머물렀다. 윈스턴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랜돌프가 찾아왔는데 윈스턴은 랜돌프가 건강하고 햇빛에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어머니에게 보고했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집에 오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나 윈스턴이 햇빛과 시원한 미풍을 즐기며 알제리에 조금 더 머무르겠다는 계획을 승인해 주었다. 윈스턴은 6월 5일에 집에 도착했다. 1943년은 무거운 부담과 중압감을 주는 해였으나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해에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가끔 카드놀이를 즐겼다. 또한 이 해의 봄과 여름에는 클레멘타인과 윈스턴은 몇 편의 연극을 감상했다. 6월 30일에 윈스턴은 런던 시장으로부터 런던시가 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런던시 자유훈장을 수여받았다. 늦여름에 윈스턴은 연합국의 이탈리아 본토 공격에 협력하고 노르만디 상륙 작전 준비를 계속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를 느꼈다. 대화의 장소는 퀘벡으로 정해졌고 조지 5세는 시트들 성을 쓰라고 내놓았다. 이 여행에는 클레멘타인이 동행하기로 되었고 필자는 아버지의 부관 노릇을 하기 위해 특별 휴가를 얻었다. 처칠의 일행은 모두 약 200명이 되었다. 일행은 8월 5일에 퀸 메리호를 타고 5일 후에 퀘벡에 도착했다. 클레멘타인은 봄에 웨이마우드에서 휴가를 보냈고 후에 차트웰에서도 며칠을 보냈으나 퀘벡행 배를 탔을 때에는 육체적으로 대단히 피로해 있었다. 그러나 나흘 동안 다시 항해 여행을 하는 동안에 원기가 회복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퀘벡에 도착했어도 여전히 피로를 느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회담을 개최하기 전에 허드슨 강변에 있는 자기 가정집인 하이드 파크에서 며칠을 보내도록 우리 모두를 초청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시터들에 조용히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원기를 회복해서 그 다음 주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이 자기와 함께 하이드파크에 가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으나 그녀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필자가 아버지와 동행할 것을 주장했다. 3일 후에 퀘벡에 돌아와 보니 클레멘타인은 건강이 좋아 보였다. 회담은 8월 18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필자의 어머니와 필자는 회담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접대와 매력있고 수많은 캐나다인들의 환대를 받고 또 그들을 환대해주며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느라고 아주 바빴다. 클레멘타인은 스케줄로 꽉 차 있었으나 그것들을 끝까지 다 해냈다. 회담이 8월 24일에 끝나자 필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프랭크 클라크 대령의 손님이 되어 그의 낚시 지역인 퀘벡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로렌티안 산맥의 락데스 나이겟으로 갔다. 우리들 주인의 그 통나무 집은 놀랄 정도로 안락한 곳이었다. 윈스턴은 아름다운 숲을 즐기고 낚시질도 마음껏 즐겼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러한 것을 즐기기에는 너무도 피로해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필자는 아버지보다 먼저 퀘벡에 돌아왔다. 우리들이 퀘벡에서 보내야 할 시간은 거의 끝났으나 워싱턴에서 보내야 할 10일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었다. 워싱턴에서 우리들은 루스벨트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손님으로서 백악관에 머물러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즐겁게 관광을 하고 영국 전쟁구조단체 본부를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의무를 수행하며 시간을 재미있게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헬리팩스 부인이 워싱턴에 있는 영국 관리들의 부인을 위해 영국 대사관에서 파티를 열었다.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날 클레멘타인은 어느 책 가게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팔꿈치 뼈에 금이 가게 되었다. 증세는 심하지 않았으나 한 팔을 멜빵 붕대로
걸치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들은 9월 11일 토요일 저녁에 기차편으로 워싱턴을 떠나 대통령을 다시 보기 위해 하이드 파크로 갔다. 우리들은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루스벨트 대통령을 자주 보았고 그에게서 많은 환대를 받았다. 9월 12일은 일요일로서 윈서턴과 클레멘타인의 결혼 35주년 기념일이었다. 이날은 행복하게 지나갔다. 필자의 어머니는 필자의 아버지가 자기를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더 사랑한다고 필자에게 털어놓았다. 저녁 식사 때 대통령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축배를 들어주었다. 식사가 끝난 후 대통령은 우리들을 자동차에 태워서 하이드 파크 가까이에 있는 정거장으로 데려다 주었으며 우리들은 이 정거장에서 대통령과 작별했다. 집에 돌아올 때에는 레나운호를 타고 왔는데 이 항해는 즐거운 항해가 되었다. 아버지는 긴장을 풀었고 어머니는 잠을 주무셨다. 그리고 필자에게는 이 항해가 기억이 될 만한 항해였다. 왜냐하면 이 항해 중에 필자는 21번째 생일을 맞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9월 19일에 무사히 귀국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